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임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안내드릴 박태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연봉계약과 통상임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5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계약이란이라는 주제로 연봉계약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이라는 내용으로 법에 따른 필수 명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봉과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연봉의 구성요소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주제로 연봉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임금 내용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금 포함 여부 및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연봉계약 시 법령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연봉계약이란 무엇인가, 그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 금액이다 또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계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성과급 등은 그 연봉계약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1년치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 총액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주고받기로 합의한 금액이다 라는 부분이 연봉계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연봉계약서가 법적으로 중요한 계약서라기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계약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근로기준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이나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임금이기 때문에 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나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1일 또는 일주 기준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휴일과 관련해서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등 적용 여부를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기준이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면 좋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봉 총액을 월 얼만큼 분할해서 지급할지, 예를 들면 12분할을 해서 매월 지급할지 아니면 14분할을 해서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추가 분할된 금액을 지급할지 등은 연봉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시간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수당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연봉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연봉계약서에 추가로 들어가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봉과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 연봉이 최저임금에 벗어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연봉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출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항목이죠.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수당,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식대나 직책수당이나 혹은 출퇴근 교통비와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따라서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당을 고정 금액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변동수당, 성과급, 실적수당과 같은 유사한 수당들인데요. 이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때그때 실적이라든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성과라든지에 따라 변동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있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연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는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조건 없이 특정 시점에 무조건 주는 상여금인지 아니면은 성과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금인지에 따라서 연봉에 포함될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여금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봉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연봉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금액이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내 연봉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지 아니면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최저임금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26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금액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1,320원이 최저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15만 6,880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준수해줘야 될 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봉 중에 앞서 설명드린 그 변동성 있는 경우에 따라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확실히 내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 기준을 월 12개월로 나눴을 때 나오는 금액이 월 환산액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월 환산액을 다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당 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1,320원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의 연봉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위주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성과나 추가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봉을 그대로 계약하게 되면은 다음에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봉이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도록 매년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이제 연봉을 주시는 고용주분이 계시다면은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내드립니다. 네 번째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1급
월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과거로부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를 하였고요. 일률성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주거나 주지 않거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1급 개념으로서 1일당 평균 생활임금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상여금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가까운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돼서 계산되느냐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이전 사이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명절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1월에 구정이 있어서 상여금을 지급했고 평균임금을 6월에 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1월에 받은 상여금은 6월에 산정할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받는 실제 임금과 동떨어진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여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급된 전체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 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해당 상여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 뿐만이 아니고 연간 기준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이러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부터 살펴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의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즉 특정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급여가 발생하는 것들은 통상임금의 계산의 기준이 되고, 그 이외에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성격의 임금은 평균임금이 적용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적용돼야 될 케이스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조금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한 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로 연봉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기는 한데 과거에 연봉계약서를 살펴보면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 해석을 할 때, 그리고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주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퇴직금 포함 금액이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퇴직 시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연봉계약의 퇴직금 포함이라는 부분은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도 연봉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야 됩니다. 연봉 총액을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은 월급으로 주지 않고 퇴직연금에 적립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 문구가 없는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해당 연봉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다면 반드시 연 1회 이상 적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연봉계약서에 퇴직급여 포함이라는 문구는 포함하시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금액은 퇴직급여를 제외한 금액이고,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에 퇴직금 포함하는 여부 이외에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미달 위험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앞서 설명드린 통상임금 개념의 금액을 가지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변동급여를 포함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연봉만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본급이 너무 낮고 변동수당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이 변동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변동수당을 수령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변동수당 등 혹은 변동할 수 있는 성과급 등은 제외하고 내 연봉이 최저임금을 넘어가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는 케이스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무조건 주어야 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명칭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이고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연장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때 실제 받아야 될 금액보다 더 적게 정산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수당의 명칭, 내가 받는 급여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정기적이냐, 일률적이냐 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연봉을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연봉계약서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분쟁이 생기면은 이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봉계약은 구두로 진행을 하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수령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연봉계약은 단순히 총액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받는 급여가 혹은 내가 주어야 될 급여가 적정한지를 계약서에 반영을 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1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과 함께하는 초보 실무자를 위한 인사급여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시간인 연봉계약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